안녕하세요. YBM 멜리사쌤입니다. 멜리사쌤과 함께하는 효과적인 수업. 오늘은 파닉스 수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닉스 수업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학생들과 체계적이면서도 재밌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체계적이면서도 재밌게 파닉스 수업하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닉스 관련 액티비티는 저희 채널에 별도로 업로드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파닉스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파닉스 도대체 얼마나 또 완벽하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고 그 외 파닉스를 마쳤는데 문장을 못 읽어요. 파닉스 수업을 학생들이 지루해해요. 학생들이 정말 이해하고 있나요? 그리고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하나씩 차례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죠. 두 언어 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졌어요. 한국어는 문장의 철자 대응이 뚜렷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반면 영어는 변칙이 많아 문자 해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의 37%가 성취도가 부족해서 성인 문맹률도 높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영어에 대한 오해 중 몇 가지는 무조건 파닉스는 빨리 끝내야 되고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압축된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꾸준한 학습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님께서 간혹 학원에 맡기면 영어는 다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할 때는 학원 수업 못지않게 학원 외에 가정에서도 학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닉스를 끝내면 리딩은 저절로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 외에 가장 많이 하는 파닉스에 대한 오해도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헷갈리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R 사운드, L 사운드라든지 TH 사운드 등은 헷갈리기도 쉽고 가르치기도 어려우니까 더 꼼꼼하게 구분해서 수업하셔야 됩니다. 처음 파닉스, 알파벳을 가르칠 때 각 알파벳의 위치와 쓰기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소문자 Q라든지 소문자 B 등이 그렇죠. 마지막으로 음성어휘, 특히 스포큰 보캐블러리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문자 해독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파닉스 수업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파닉스란 알파벳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사운드를 배우는 수업이죠. 또 다른 말로 소리와 철자를 통해 언어를 이해하는 학습입니다. 파닉스 수업은 문장을 읽기 위한 학습이자 글을 읽을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 말은 파닉스 수업은 목표가 아니고 영어를 배우는 도구가 되는 시초이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하게 수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파닉스는 언제부터 학습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파닉스 수업을 하려면 한글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어릴 때 특히 영유 때 파닉스를 심하게 하면 오히려 한국어와 혼동되기 때문에 더 마이너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듣기도 낯설지 않아야 파닉스 수업이 제대로 됩니다. 문자에 궁금증이 생기는 시기에는 간판, 책, 여기저기 써있는 단어들을 읽게 되잖아요. 그때도 본격적인 파닉스 수업을 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닉스 수업에서는 단어를 반복해서 읽고 발음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학생들이 힘들고 지루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복 학습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파닉스가 안 되는 이유와 그의 해결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닉스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규칙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거나 읽기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알파벳 26개의 대표 음가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알파벳 음가도 모르는데 이중자음, 이중모음,
택도 없죠. 그 중에서도 자음과 모음에 대한 음가, 그리고 그 음가로 시작하는 어휘 학습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파닉스 학습 기간에 대한 의견도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저는 저학년의 경우 최소 5에서 6개월, 고학년은 3개월 정도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 수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대소문자 구분은 꼭 가르쳐 주시고요. 그 외 펑츄에이션, 특히 마침표, 쉼표 적기는 기본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개념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파닉스 규칙을 알고 단어를 읽으면 감이 금방 잡히고 읽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면서 읽기에 대한 자신감도 동시에 상승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어떤 파닉스 교재를 선택해서 수업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 교재는 그의 구성, 커리큘럼도 매우 중요하죠. 저는 압축해 놓은 교재보다 5권으로 구성된 교재가 가장 수업하기 좋았습니다. 알파벳, 싱글 레터스, 그 다음 short vowels, long vowels, 이중자음, 이중모음 순서로 된 교재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교재 안에 플래시카드가 부속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학년들은 시각적으로 그림과 단어를 보면서 단어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플래시카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로 인해 각 단계별 단어 학습이 가능한지, 이북, 앱, 워크시트 등이 복습에 충분한지, 마지막으로 사이드월즈와 리딩 섹션이 레슨 안에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파닉스 수업을 할 때 체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학습 목표와 학습 기간을 정확하게 계획하셔야 됩니다. 어떤 음가를 몇 개월에 학습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파닉스나 단어카드 그리고 영상 등은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하시고요. 교재안 단어, 특히 사이드월즈는 학생들이 꼭 의미와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음가들은 반드시 리더스를 통해서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 복습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파닉스 관련 질문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파닉스 후에 문장을 못 읽는 학생들이 많아요 라는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4가지 꼭 점검해 주세요. 첫째, 원리를 모른 채 문장을 읽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으니까 정확하게 음가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 사이드월즈 학습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지 않으면 문장을 제대로 읽을 수 없습니다. 사이드월즈는 사진 찍듯이 단어를 통으로 익히는 게 좋고요. 네,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또한 모음 수업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단모음, 장모음, 이중모음 학습은 반드시 꼼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음가를 활용해서 딕테이션을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소리를 듣고 단어를 적어보는, 단어 스펠을 적어보거나 큰 소리로 말해보는 연습, 이것이 단어 암기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파닉스 수업을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지만 꼭 알아야 할 수업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파닉스 수업은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접하는 영역인데요. 이 수업을 통해 영어의 흥미가 상승 또는 하락될 수 있으니까 매우 신경 써서 수업하셔야 됩니다. YBM에서 나온 신간 파닉스 나우를 통해서도 재밌고 체계적인 수업이 가능하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닉스 나우 교재에 대한 소개 영상도 저희가 업로드 해놨으니까 채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